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크게 안 하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시작합시다. 오늘은 뭐 할 거냐면 국어 이렇게 공부하자. 즉 국어 공부를 어떻게 공부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줄 거예요. 프린트 2페이지를 치시면 되고요. 그런 다음에 저거를 하고요. 얘를 끝내고 바로 수업을 들어갈 게 아니라 지금 니들 여기 학생 상담 기록부 지난주에 쓴 거 있죠? 이거 안 쓴 사람? 없죠? 다 썼는데 제가 쭉 봤거든요? 근데 책을 잘못 써놓은 애들도 있고 2등급에 이 책을 보면 안 되는데 라는 애들도 있고 몰라요 라고 상담해주세요 라고 하는 애들도 있어서 근데 이거를 제가 천천히 전화를 하면서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작년에도 그런지 수업시간 하고 수업시간 끝나고 했는데 제가 목요일날 저녁에 남아서 하려고 했더니 남는 애들이 많지 않아서 오늘 최대한 짧게 교재 상담만 일단 먼저 하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바로 이 앞에다 책상 갖다 놓고 의자 갖다 놓고 그냥 이름 부르면 와서 그냥 딱딱 보고 오케이 너 이거 바로 사 그러면 10초 안에 끝나는 거고 이거 아닌데 좀 다른 거 살까? 그래서 얘기해서 교재를 이걸로 할까? 이렇게 하면 돼요. 이해됐어요? 알겠니? 그래서 교재를 때 미리 지금 하나만 얘기를 하고 할게요. 자, 좀 이따가 우리가 클리닉 교재를 상담을 할 텐데 제가 기본서를 사라고 하는 경우가 있었고 더하기 기본서가 끝나고 나서 기출을 하라고 한 적이 있었는데 기본서를 사서 해야 되는 경우는 3등급, 4등급 이하고요. 됐니? 3, 4등급 이하고 선생님 조가 네. 감사합니다. 1, 2등급 나오는 친구들은 바로 기출을 들어가면 돼요. 1, 2등급 나오는 애들은 바로 기출을 들어가면 되는데 선생님 저 5등급인데 기출 들어가도 되나요? 괜찮아요. 그렇지만 기본서 하나 보고 기출 들어가자 이게 되고요. 그러면 1, 2등급 애들은 선생님 그럼 기출만 하나요? 아니죠. 기출만 해도 되고 1, 2월 달에 방학이라는 시간이 좀 있으니까 여유가 좀 되니까 여기에다가 뭐 자기가 약한 부분에 대한 클리닉 교재를 사서 작년에는 1, 2월 달에 많이 끝내도록 하려고 했는데 애들이 못 끝내더라고. 그래서 최소 몇 권? 클리닉 교재를 한 권에서 많으면 2권까지 요렇게 1, 2월 달에 끝내자 이 얘기입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기본서를 사는 친구들은 이 기본서가 바로 뭐가 될까요? 이 클리닉 교재가 되는 거겠죠. 이제 완벽하게 이해돼요? 그러면 선생님 저는 이미 선생님이 기출에서 마더통을 추천했었지만 저는 이미 매산비가 있어요. 매산비랑 매산문이 있어요. 따로 사야 되나요? 아니 따로 안 사셔도 돼요. 그러면 매산비 매산문을 추천을 왜 안 했느냐? 그 책이 나빠서 그런 거는 아니죠. 그런 거예요. 그러면 곤란하겠지 그치? 웃기려다 말았더니 졸라 심각하게 쳐다본다. 내가 잘못했다. 자 매산비나 매산문이 나쁜 게 아니라 해설이 조금 마라톤이나 다른 거에 비해서 조금 약하기는 해. 근데 이 매산비 매산문이 책이 좋은 이유는 하루에 3개씩은 꼬박꼬박 하게 만들기 때문이야. 그러면 매산비 매산문이 있는 아이들은 어떻게 하느냐? 잘 들으세요. 좀 이따가 국어 공부 시간을 얘기를 하겠지만 참 미리 얘기하세요. 국어 공부는요 얼마나의 부분과 우리가 지난주에 했었을 때 어떻게 무엇을 얼마나가 있었는데 얼마나를 얘기를 하면요 여기 해버릴게요. 얼마나를 하냐면 문과 기준 하루 2시간 정도 잡으시면 돼요. 이과는 이거보다 조금 덜 하면 되고 미니멈이에요. 미니멈. 선생님 근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풀로 수업이 있어요. 그런 날은 어쩔 수 없죠. 근데 그런 날은 거의 없죠. 있니? 풀데이 수업 거의 없죠. 자습 시간이 충분히 조금씩은 나와줘 그렇죠. 그러면 문과 기준으로 2시간은 해야 되고 자기가 약한 거 조금 더 그치 더 하든지 여기서 덜 하든지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국어 공부는 어떻게 하느냐면 국어 공부는 지문 개수로 공부하는 게 아니라 시간으로 공부하는 거예요. 제가 매산비를 추천하지 않았던 이유는 책이 안 좋아서가 아니라 하루에 무조건 3개를 하자고 그래서 하는데 제가 지금 어떻게 하는 방법을 설명할 텐데 이런 경우 있죠. 공부를 제일 바보같이 하는 경우가 1시간 동안 10문제 풀어야지. 수학 문제. 제일 바보 같죠? 왜? 쉬우면 20문제 풀 거고 어려우면 한 문제
새롭게 못 풀 거 아니야. 그래요, 안 그래요? 그죠? 그래서 국어 공부는요, 국어는 시간으로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봅시다. 내가 오늘 독서를 1시간을 하고 문학을 1시간을 하기로 정했다고 칩시다. 독서 매산비 1시간 동안 세 지문을 무조건 다 풀어야 된다. 어려운 거 한 지문밖에 못 풀어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세 지문 개수에 신경 쓰지 말고 국어 공부는 뭐로 한다? 시간으로 공부하는 거. 그래서 매산비를 샀어요. 그러면 제가 지금부터 가르쳐주는 어떻게 하는 방법론을 배우고 그대로 했더니 1시간 동안 2지문 했네? 평균적으로 2지문은 할 거예요. 그럼 2지문 하면 되고 3지문까지 하네? 될 수도 있겠죠.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right? 네. 이해됐어요? 그렇게 할 테니까 잘 보시고. 그러니까 기본서 오늘 뭘 정해줄 거냐면 기본서는 클리닉 교재, 좀 등급이 잘 나오는 친구들은 클리닉 교재를 정해줄 거고, 쌤 저 기본서 보기 싫어요. 웬만큼 잘하니까 그냥 저는 바로 기출 들어갈래요. 그러셔도 상관없어요. 그러면 거기에 따르는 클리닉 교재를 정해주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선생님 무조건 사야 되는 책이 있나요? 네. 기출은 일단 무슨 책이든 상관없으니까 기출은 한 권씩은 다 갖고 있어야 돼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기출을 올해 제일 많이 볼 건데 기출을 정말 깊이 있게 연구해야 되는데 니네가 그런 말은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기출을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 기출 많이 풀어봐야 된다. 기출 3바퀴는 돌려야 된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죠. 그렇죠? 근데 기출을 어떻게 제대로 풀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차근차근 설명을 할 테니까 들어보고 그대로 풀어야 돼. 얍. 그냥 풀기만 하면 안 돼요. 자, 요걸 일단 알아두시고 시작하도록 합시다. 볼게요. 국어 망하는 공부법. 볼까? 이거 재현 시간 했니 안 했니? 이거 안 했죠? 재현 시간 안 했지? 얘들아? 대답 좀 하고 그럴까? 야 니네가 활기차고 지난 시간에 엄청 잘 없어져서 고마웠는데 이런 식으로 배신 때려? 갑자기 왜 이래? 오후라서 그런 거 지금 졸립니? 거울 봐 거울. 여기 거울 하나 갖다 놓을까? 아니면 졸린 사람 얘기하세요. 제가 다가갈게요. 딱 한 30cm 정도 다가가면 일단 경기를 일으키고 10cm 이내 다가가면 경찰에 신고합니다. 그죠? 자, 잘 보세요. 국어라는 과목의 특성. 이거 지난주에 했지? 아니요. 이거 안 했어? 네. 다른 애들 다 오는데 니는 왜 안 써, 씨발? 왜들 그리 다운돼 있어? 이 새끼들. 뭐가 문제야? Say something. 분위기가 겁나 싸해. 요새 이런 게 자, 자꾸 이러면 노래 부른다. 나 요즘 꽂혀있는 노래 있어. 불, 협, 화, 불, 협. 본 사람 손. 불협화 공연 찬양이 나온 거 본 사람. 너 준비해. 다음 주에 찬양이 있고. 그거가요 심하면요 이렇게 돼요. 심하면 힘이 없네. 지금 웃는 것들은 한 번쯤은 다 해본 것들이에요. 아니면 하나 낳고 그지? 수학은 좀 이래. 예를 들어서 수학도 마찬가지지 그렇지. 헐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에이, 있잖아 니네. 이렇게 딱 되면 니네 어떻게 하는 줄 알아? 계산 실수했는지 다시 해본다? 실수한 게 없어. 난감해. 답이 없거든. 그럼 어떻게 하는 줄 알아? 이게 한 문제만 다시 풀어보는데 모의고사 중간에 있으면 어떻게 할까? 체크하고 넘어가야 돼. 그치? 찍고 넘어가잖아. 제일 가까운 거? 그치? 찍고 넘어가지. 정답 몇 번? 한 번. 이렇게. 웃는 것들은 다 해본 것들. 그거 망하게 푸는 거.
이렇게 풀면 망해. 잘 봐. 이렇게 푼다고 다 망하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푸는 거를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지금 아마 대부분 다 이따구로 풀고 있을 거예요. 그래 안 그래? 그지? 어떻게 푸는지 잘 보세요. 제가 쓸 동안 2페이지를 다 읽어봅니다. 읽어왔니? 2페이지 한 번 더 읽어보세요. 자, 칠판 봅시다. 일단 그거 문제 풀 때요. 문제 풀 때 첫 번째 순서부터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뭐라 할까? 좀 1번 처음에 시간에 맞춰 푼다. 시간에 맞춰 풀 때 어떻게 푸는지 잘 보세요. 이렇게 풉니다.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이거 있죠? 다르죠? 뭐가 달라요? 얘는 어디다 표시했어요? 선지의 틀린 부분에 표시합니다. 이게 일단 시작입니다. 알겠니? 이게 기본이야. 옆에 또 누구 화내신다, 그지? 수업은. 다시 한 번 더 문제 풀 때 어떻게? 됐어요? 한 번 더. 됐습니까? 틀린 부분을 긋는 연습부터 합니다. 기본이에요. 오늘 이후부터 문제 풀 때 이렇게 바꾸는 연습을 해보세요. 다음 주에 봤는데 아직도 이따구로 풀고 있으면 폭행, 구타, 욕설 하겠습니다. 잘합니다. 제가 그거. 폭행, 구타, 욕설. 잘하니까 이게 기본입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 시간에 맞춰 풀 때 니네가 유의해야 될 게 선생님 그러면 한 지문당 몇 분 정도 거냐고 그랬는데 한 문항당으로 계산하면 일반적으로 독서랑 문항이랑 좀 다르긴 하지만 1분 20초에서 1분 30초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right? 1분 20초에서 30초 정도 생각하시고 한 문항에 잡으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자기가 1등급이든 3등급이든 4등급이든 5등급이든 상관없이 너무 시간에 집중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즉 시간에 안에 다 풀겠다는 생각으로 풀어는 보되 문제를 빨리 풀어보되 더 중요한 거는 내가 다 마치겠다는 생각으로
시간에 구애받지 말고 풀어보셔도 됩니다. 기왕이면 몇 등급이야? 3등급이야는. 2등급, 1등급인데 지문이 너무 어려워요. 그래도 그러면 시간 구애받지 말고 내가 다 마치겠다는 생각으로 천천히 풀어보세요. 왜 그러냐? 수능 시험 볼 때 어려운 문제 잡았을 때 2, 3분 내에 끊어야 됩니다. 한 문항, 그치? 정답률 낮은 거. 2, 3분 내에 끊어야 되는데 나한테 예를 들어서 이 지문이 8분 이내에 뭐 예를 들어서 일반적인 문항이면 7, 8분에 하나 풀어야 되는데 네 문항짜리를 풀어야 되는데 나한테 15분을 주고 나서도 이걸 못 풀면 7, 8분 안에 풀 수 있다 없다? 풀 수 없다. 그러면 잘 들으세요. 적어도 내가 10분 이 문제를 가지고 5분 동안 고민해서 다 맞출 수 있는 느리기는 하지만 사고를 충분히 해서 5분 동안 안에 맞춰야지 공부를 하다 보면 이게 4분이 되고 3분이 되고 2분 안에 풀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처음부터 무조건 빨리 풀어야지라는 생각으로 좀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신속 부분에서 무조건 시험지 끝까지 다 풀어야지 점수가 나온다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빨리 풀려고 하다 보면 뭐? 사고력은 늘지 않는다.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시간에 맞춰 풀 때 한 지문당 뭐 7, 8분 정도 잡고 풀 때 소설 같은 거 7분, 현대시 5분, 고전시가 5분, 비문학 독서 같은 경우 그 6문항짜리는 12분 정도 이렇게 잡고 풀 때 그 시간에는 못 풀어도 내가 다 마치겠다는 생각으로 천천히 즉! 내 이해의 속도대로 한번 읽어보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나중에 다음 주에 얘기 한번 하겠지만 시험 볼 때 시간 줄이는 법 그때 얘기했었죠. 실력이 있으면 시간은 줄게 돼 있습니다. 근데 실력을 늘리지 않고 시간 줄이는 법만 얘기한다? 그럼 사기라고 그랬었죠. 오케이. 시간에 맞춰 푼 다음에 뭐 할까요? 니들은 보통 시간 맞춰서 풀죠. 그 다음 뭐 하니? 채점합니다. 채점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뭐 하느냐? 2번 제시문 분석합니다. 그 다음 엄청 중요한 3번 뭐? 문제 분석합니다. 선생님 문제 분석이 뭔가요? 라고 얘기하는데 되게 간단합니다. 뭐? 선지의 근거 찾기죠. 얘들아 우리는 대학 수학 능력 뭐를 보니? 시험을 보죠. 시험이라는 건요 누구나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안 그래요? 느낌으로 풀고 감으로 푸는 게 아니에요. 그 근거 느낌으로 국어에서 느낌 감 조금만 필요할 때 있죠. 그러면 한두 문제예요. 그러면 어디에서? 선지의 근거 모으는 거에 답의 근거 찾아야죠. 작년에 생물2에서 하는 문제 오래 나왔고 저것도 했었었죠. 그죠? 난리 났었잖아. 근데 국어도 마찬가지예요. 선생님 문학인데 근거가 어딨나요? 문학도 근거가 있어요. 비문학 독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잘 보세요. 문제 풀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는지 제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자 1번 문제가요. 1번 문제가 선생님 보세요. 1번 문제가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문제 풀 때는요. 풀 때는 이 제시문이 머릿속으로 뭐가 돼야 돼요? 요약이 돼야 되고 그 다음 기억이 저장이 돼야 돼요. 요약 summary and memory shit 그지? 이게 돼야 돼. 그죠? 요약이 되고 정리가 돼야 되는데 자 정리가 됐습니다. 그럼 1번 봤더니 1번에 1번이 본문의 몇 번째 문단 어디 쓰는지는 모르겠지만 위에 있었다는 거는 기억이 나요. 그럴 수 있어 없어? 있지 그렇지? 그럼 맞네. 있었어. 오케이 있었어. 얘도 있었어. 얘도 있었어. 얘 본문에 없거나 본문의 내용과 틀리네? 다르네? 생각이 되겠지. 그래서 한 몇 번? 5번 했지. 됐니? 문제 풀 때는 이렇게 푸는 거예요. 근데 2번 문제를 봤더니 기억이 잘 안 나. 그럼 어떡하니? 니네 본문 다시 가서 읽지 그렇지? 이렇게 푸는 거 맞아요. 그러면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잘 보세요. 내가 문제 분석을 풀고 나서 문제 분석을 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자, 답의 근거 찾는 거 보세요. 형식에 얽매이지 말고 자기만 알아보면 돼요. 1번에 1번은 첫 번째 문단. 1번에 2번은 두 번째 문단, 두 번째 줄. 좀 더 정확하죠. 귀찮으면 더 귀찮으면 이해됐습니까? 1-5번은 안 되네? 틀렸어. 됐네?
형식에 구애받지 말고 답의 근거를 찾으면 돼요. 너무 쉬운 거 안 찾아도 돼요. 뻔해. 어휘 문제 안 찾아도 되겠지. 찾아야 돼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나타나냐? 잘 보세요. 3번, 2번이나 3번 문제에서 고난도 문제 나오죠. 그래 안 그래? 3번 문제 나올 때 형아야 너 보이니? 안 보이면 일어서서 보고. 오케이? 너 왜 이렇게 힘들어하니? 어제 몇 시에 잤어? 너. 회사 참 너. 아까도 막 눈 감고 있길래 괜찮아. 뭐라고 혼내는 거야. 아, 자. 몇 시에 잤냐고. 뭐라 하는 게 아니라. 저만 2시 반에 잡아서 2시 반? 네. 뭐 했어? 공부는 하지 않았겠지? 공부도 하고 쉬고 공부도 하고, 오. 몇 시에 일어났어? 8시요 8시? 5시간 반이면 오후에 좀 졸리겠지. 나도 어제 조금, 아직 2시 반은 아니고, 1시 반쯤 잤나? 그리고 6시에 일어났으니까, 뭐야, 내가 더 잤잖아? 지금 졸립냐고? 당연하죠. 그죠? 눈알이 빠질 것 같아. 눈을 빼서 씻었다가 다시 눕고 싶어요. 머리, 자, 잘 봐. 집중해서 잘 보세요. 중요해요. 3번 문제에서 뭐가 나오냐면 3번은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경우는요. 잘 봐요. 어떤 경우는 이렇게 나와요. 답의 근거 1개, 2개? 2개 합쳐서 종합적으로 추론해야 돼요. 2013년도에 진작 문제 나온 것부터 시작해서 거기서부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고난도 문제를 이렇게 다 섞어서 나오기 시작했어요. 특히 과학기술 질문들입니다. 니들이 어려워하는 고난도 문제 정답률 30%, 40%, 50%짜리 전부 다 이 문제. 이해됐습니까? 이거 돼야 돼요. 이 사고를 길러야 돼요. 그러면 어떤 것들은요 되게 간단하게 끝나는데 어떤 것들은 뭐 해야 될까요? 이런 것들은요 저는 한 문제 가지고 답의 근거 가지고 한 문제 가지고 A4로 거짓말하고 제가 손으로 썼는데 A4로 한 장 받은 적 있어요. 이상기침 문제 반데르발스 방정식. 그때 EBS에서 해설이 나왔는데 아무리 봐도 답의 근거 이상해서 제가 직접 손으로 썼어요. 그런 다음에 제가 매가 있을 때 주위에 국어 선생님들 4명한테 그거 복사해갖고 EBS 문제 근거랑 내 거랑 복사해갖고 나눠주고 어느 게 맞는지 봤더니 내 말이 맞대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EBS 기출의 고백 교재가 나올 때는 그 수정돼서 나왔어요. 걔들 이제 보고 선생님 실수했을 수도 있지, 그렇지? 이해됩니까? 이 작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질문할 때 선생님 2번 모르겠어요, 3번 모르겠어요 질문할 때 생각하지 않고 질문하는 게 아니라 내가 충분히 고민하고 보는 겁니다. 이게 국어 공부법이에요. 다음 뭐 할 거야? 이거 다음 뭐? 채점하고요. 다음 틀린 거 다시 풀고요. 그 다음 잘 보세요. 마지막이 뭐? 마지막이 피드백하는 거. 하나만 얘기할게요. 니들이요 해설서는요 마더텅이든 뭐든 간에 해설서는요 뭐 빼고 광고 빼고 다 읽으셔야 돼요. 쌤 제가 맞은 문제도 읽어야 되나요? 그것도 추천합니다. 왜 그런지 알까요? 잘 보세요. 너무 쉬운 문제 말고 옛날에는 다 읽으라고 그러는데 애들이 안 읽어. 그래서 내가 협상을 했어. 정답률 70% 이하짜리. 정답 확신도. 쌤 봐봐. 자, 잘 보세요. 내가요 2번 문제 답을 1번을 했는데 조금 뭔가 이렇게 고민하다가 어떻게 된 거예요. 됐니? 고민하다가 분명히 선생님이 문제 풀 때 얘기했었죠. 고민하지 마. 그치? 고민하면 안 되는데 아씨 이 새끼들 안 왔네. 이런 식이면 A반 찍는다. 이런 말을 했을 때 웃음소리 효과음이 들어가야 돼. 왜 개그맨 코미디 프로의 방청객 웃음소리를 더빙해서 넣겠니?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웃을 때 같이 따라오는 심리적인 습성이 있어. 웃어! 돈 준다. 아 맞아. 캐리커처 그려온 사람 손. 캐리커처 이거밖에 없어. 참여도가 너무 떨어지네. 좀 이따가 보겠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집중. 1, 2, 3, 4 중에서 내가 답을 1번을 했는데 잘 봐. 정답 확신도가 70%밖에 안 돼. 70%밖에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돼? 내가 답을 1번을 했다 하더라도 맞았다가 하더라도 뭐 해야 된다?
해설서 읽어봐야 돼. 선생님! 국어 1등급 맞고 싶고 국어 지금 5등급인데 1등급 맞고 싶고 4등급인데 2등급 맞고 싶어요. 해설서 하나도 빼놓지 말고 다 읽으세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알아요? 내가 답을 맞았잖아요.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생깁니다. 자 보세요. 3번에서 맞았어요. 근데 이렇게 했다고 칩시다. 해설지를 봤더니 이래서 틀렸대요. 맞아요. 틀렸대요. 맞아요. 3번도 맞아요. 4번 했는데 봤더니 나는 앞에 게 틀렸어. 4번 선지가 틀렸다고 그러는데 해설지 봤더니 뒤에 게 틀리고 앞에 거는 맞대요. 그럼 나 이 문제 맞힌 거예요? 틀린 거예요? 틀린 거죠. 잘못된 거로 답 찾은 거죠. 그러니까 공식 잘못 썼는데 어떻게 답 맞힌 경우죠. 이래놓고 지가 맞았다고 착각하고 넘어갑니다. 실력이 늡니까 안 늡니까? 이해돼요. 그래서 내가 니들한테 추천하는 책들은 전부 다 뭐가 굉장히 자세히 나와 있다? 해설이 굉장히 자세히 나와 있다. 마다를 추천한 이유도 마다통이나 다른 자이스토리나 다른 걸 추천한 이유도 해설이 굉장히 자세히 나와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이게 국어 올바른 국어 공부법이에요. 제가 얘기했죠. 지금 내가 여러분들한테 설명한 건 뭐라고? 니들 선배들의 임상 실험을 통해서 검증된 것들이죠. 그렇지 그렇지? 아까 너는 어제 몇 시에 잤니? 저요? 새끼손가락 하나만 줘봐. 어제 몇 시에 잤어? 네. 4시? 왜? 공부하는. 새벽에 우유 돌리고 이런 거 아니고? 우유 아니야? 네. 인형 눈. 오늘 7시 전에 일어났어요. 7시 전에 일어났어요. 한 명도 없어? 1시 넘어서 잤어요. 내리세요. 밤에 공부가 잘 되지? 그치? 나도 그랬어. 100일 전에 미리 하나 살짝 얘기하자면 100일 전부터 12시 반 1시에 자라고 12시 반 넘기지 12시 넘기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 안 듣고 끝까지 보면 51일 데드라인 30일이 데드라인이야. 30일 지나서 새벽 1시까지 공부를 하겠다. 라본을 쓰겠다는 강력한 의지지. 자 우리 라본의 유명한 세 군데가 어디 있다? 대성. 그치? 대성, 시대인재, 메가 이렇게 있어요. 그치? 그래서 하이퍼 청소까지 4개 정도 이렇게 들어갑니다. 거기도 경쟁이 치열해요. 지금 제 주위에 학원 알아봐달라고 오늘부터 정규반 그 학원들 정규반 개강 공지 뜨기 시작합니다. 저한테 전화 와서는 여기 가보낼까요? 저기 보낼까요? 여기 가고 싶은데 어떻게? 좀 넣어주세요. 벌써 대기자 200명이에요. 이런 데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는 거죠? 나중에 내년에 잘 들으세요. 재수한 거 하고 싶은데 못 들어가면 얘기하면 제가 다 웬만한 거 넣어줄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죠? 대학을 넣어줘야지, 그지? 재수한 거 넣어주면 안 되겠죠? 자, 요거 일단 이해됐습니까, 얘들아? 알겠어요? 자, 그다음 토요일, 우리 좀 이따가 토요일 오후에 방과 할 수도 있는데 지금 힘들겠지? 그래서 현범쌤한테 물어봤다 그랬더니 일요일 아침에는 애들 안 졸아요. 그랬더니 아침에도 좋은데 왜? 그랬더니 아침에 전날 달리고 아침에 피곤하니까 또 헤드뱅잉 하는 거지. 내 말이 맞니? 그럼요 선생님 무조건 맞아요. 네네 막. 자 요거 좀 봅시다. 요거까지 끝내고 잠깐 쉬었다 잠깐 할 텐데 양적인 공부냐 질적인 공부냐 당연히 뭘까요? 네 둘 다죠. 너 길 가다가 5천짜리 만원짜리 있어. 뭐 줄래? 그렇죠. 둘 다 좋아요. 대부분 애들이 너 만원짜리 5천짜리 뭐 줄래? 그러면 만원이요. 왜 이래요? 둘 다 좋아요. 양의해진이냐? 둘 다입니다. 그렇지만 둘 중에 둘 다 안 될 때가 많죠. 그러면 뭐를 해야 돼요? 당연히 내가 좀 더 무게중심이 가죠. 깊이 있게 공부하세요. 선생님 저 5등급 이하예요. 4등급 이하예요. 그러면 3등급, 4등급도 마찬가지로 양적인 공부가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질적인 공부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조건 양치기만 한다? 아니에요. 제가 예를 하나 들어줄게요. 친한 남자 여성인데 양똥이라고 했어요. 한 10년 됐나 보다. 키가 85, 몸무게 110kg. 중요한 건 얼굴. 와. 처음 제가 청소를 담임했을 때니까 강남 청소를 담임할 때니까 하이퍼 청소 담임할 때니까 상담하라고 내려오라고 했는데 내려왔는데
가까이서 얼굴을 딱 보는 순간 나도 모르게 주먹을 불 건졌어요. 야 이거 씨발 선방을 날려야 되나? 디펜스를 해야 될까? 아 이거 어떡하지? 그랬는데 막 이러고 막 얼굴을 이래요. 막 진짜 무섭게 생겨갖고 와씨 어떡하지? 그랬는데 이제 어디 가서 너 혹시 이렇게 나중에 얘기해봤더니 애가 순둥이에요. 진짜 착해. 늦둥이에 순둥이에 위에 누나랑 형이 있는데 나이 차도 한 10몇 살 차이 나고 너무 착해. 그 순둥이인데 이러고 다니까 혹시 중학교 때부터 누가 나한테 시비 건 사람이 있었냐? 그랬더니 아무도 안 걸었대. 그래서 평탄한 학교 생활을 했대. 그 누구도 싸움을 걸지 않았대. 그래서 나도 그랬어. 혹시 뭐 필요한 거 없니? 뭐 이랬지. 그 친구가 아주 재수 왜 하냐고 봤더니 그거 때문에 재수를 하는데 왜 그러냐고 봤더니 수능에 작년 수능에 국어 3, 수학인, 영어인, 나머지 사탐 1, 2 그 정도. 그 정도 공부를 되게 열심히 했지 그렇죠. 국어가 실력을 했대. 그게 아니래. 공부를 많이 안 했는 애들이 많이 했대. 얼마나 했냐고 그랬더니 고3 동안 국어 문제집을 38권을 풀었대. 야 이 정도면 많이 풀었냐 안 풀었니? 굉장히 많이 풀었지 그렇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영어 수학도 그렇게 나오고 사탐이 그렇게 나오면 탐구가 그렇게 나오면 공부를 많이 한다는 얘기야. 그래갖고 그래? 책이 있냐고 그랬더니 집에 있대. 안 버리고 냅뒀대. 그래? 그럼 내일 한번 갖고 와봐라. 네? 갖고 오라고. 아니 그 갖고 와. 아니 그 무거워서 알아서 갖고 와. 택시를 타든 아빠 차를 타든 갖고 오세요. 아니 그래도 내가 봐야지 뭘 알 거 아니야. 갖고 오라고. 다음날 낑낑대고 이렇게 서른 몇 개 양손에 많이 갖고 왔어요. 올려놓고 가라. 책상에 올려놓고. 종례 끝나고 상담하러 다시 내려왔어요. 책을 봤어요. 책을 봤더니 전부 다 있다고 해요. 답이 4번이면 틀렸고 4번에다 체크하고 조금 공부하는 애들은 여기다 찍고 해설지 보고 그게 틀린 게 있어요. 조금 더 공부하는 애들은 여기다 피드백까지 합니다. 뭐? 에이 실수 병신 다시는 틀리지 말자 팍팍 이거 써놔요. 다음에 또 틀리죠 병신. 그죠? 이따구로 해놓은 거예요. 이래놓고 지가 구공부했다고 착각하죠. 이거는요 2만원짜리 문제집을 사서 2,000원씩 풀고 버리는 경우예요. 니들 지금 아마 문제집 보면 이따인 경우가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놓고 가끔가다 그래요. 선생님 국어 문제집 기출문제 푸는데 성적이 안 올라요. 이따가 푸니까 안 오르죠. 안 한 것보다는 낫지만 이렇게 풀면 푸는 이럴 줄 알았다. 다 보고 나서 들고 따라와라. 네? 들고 따라오라. 낑낑대고 들더라고. 무거워 보여서 제가 2권 들어줬어요. 재활용 버리는 데 가서 버려라? 네? 버리라고. 아니 이거 또 버려. 아니 그래도 조금 더 버리라고 이 새끼야. 아니 그래 닥쳐! 버렸어요. 대한민국 재수학원이요 1학기 때 3권 어디든 간에 다 비슷한데 1학기 때 3권, 2학기 때 3권, 3학기 때 2권이에요. 그 교재에 너 내가 보러는 책 외에 그 책 말고 학원 교재 외에 내가 보러는 책 외에 다른 공부 죽인다고 그랬어. 3월달에 기본서 한 권, 2, 3월달에 2월달 중순에 재정반영 개강하니까 4월달에 한 거, 5월달에 한 거, 그 다음 기출문제 그거밖에 안 봤어. 6평이 끝났어요. 6평이 끝나고 나서 채점을 했는데 3등급 찾아왔겠죠. 상담하러 선생님이 하라는 공부법으로 하루에 2시간에서 3시간씩 2시간 미니멈은 공부를 했어요. 3개월이 지났는데 여전히 3등급이에요. 제가 뭐가 문제일까요? 얘네 같다고도 그럴 수 있겠지 그렇지? 그래서 야 내가 뭐 하나 물어보죠. 그래서 동생 있냐? 그랬더니 없어요. 그래? 자 네가 만약에 동생이 있다고 쳐보자. 네가 식스팩을 만들기 위해서 하루에 30분씩 복근 운동을 해서 6개월 만에 완벽한 왕자 식스팩을 만들었어. 그랬더니 그걸 네 동생이 보더니 형 너무 멋있다 나도 할래. 그래서 동생한테 동생이 가르치라고 네가 동생한테 방법을 가르쳐줬어. 그랬더니 동생이 하루에 30분씩 3주, 4주를 하고 나더니 너를 찾아와서 하는 말이 형 어떻게 된 거야? 왜? 형이 하라는 대로 하루에 30분씩 한 달을 했는데 아직 식스팩 택도 없어. 안 생겨. 그랬더니 너 그럼 네 동생 보고 뭐라고 그래?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뭐라고 그럴 건데 병신아 난 6개월 걸렸는데 어디 한 달 가지고 택도 없어. 가 이 새끼야 더해.
그러겠지. 네. 내 심정이 지금 그래. 야, 국어를 하루에 2-3시간씩 공부해서 3개월 만에 점수가 3등급에서 2등급 확 오르기를 바란다는 거는 국어를 졸라 무시하는 거냐? 아니면 네가 엄청 똘똘하다고 천재라고 생각하는 거냐? 공부 안 해본 새끼들이 그따운 소리 하지. 가이 새끼야 더해. 친하니까 내가 이렇게 하는 거지. 정색하고 얘기했지. 뇌 되게 우직하고 착하고 순하고 그래. 뇌 갔어. 욕 오지게 먹고. 9편 끝나고 나서 채점을 했는데 2등급 딱 찍은 거야. 찾아서는 경호씨가 선생님 2등급 딱 가까이 와서 웃길래 오지마 이 새끼야. 그 얼굴로 어디 담아. 저로 가. 떨어져. 깜짝 놀라게 씨발 나도 모르게 주먹을 불끈 찍어 저로. 그러면서 걔가 하는 말이 선생님 이제 뭐 풀까요? 사설 모의고사 문제집 잔뜩 살까요? 그러길래 기출 하나 풀고 사설도 풀어야겠지. 그래서 9평 되면 끝나면 제가 가르쳐 줄 겁니다. 공부법 올드엔딩. 9평 위에 공부법은 따로 있어요. 니들 내가 나중에 얘기했지만 3월달 서울시 교육청 이후에 공부법, 3월달 서울시 교육청 시험의 의미 이해되니? 4월달 슬럼프 대처법, 중간고사 끝나고 보면 슬럼프 찾아온다. 6평 이후에 공부법, 여름방학 공부법, 9평 이후에 공부법, 수능 한 달 냅두고 공부법, 30일 내 수능 행동 지침 요령 A4로 26장입니다. 그냥 개인적으로 수능 행동에 대해 수능날 일어나 수능 보기 전날 30일부터 수능 이후 50일까지에 대한 모든 어떻게 행동에 대한 유의사항들, 시험 보는 날 유의사항들 전부 다 써놨습니다. 제 경험을 다 살려서 작년에 선배들 다 봤어요. 1교시 끝냈을 때 1교시 망했을 때 대응법 이런 것도 있어요. 작년에 애들 생각해봐. 1교시 망했었잖아. 1등급이 80이면 딱 자기가 순간적으로 느껴. 아 잡됐다. 그치? 틀린 게 일단 15개 넘어간다는 생각이야. 무슨 말인지 모르겠거든. 그럼 그때에서 멘탈 나가지. 그러면 어떻게? 수학은 완전히 망해거든. 근데 그때 대응법 읽고 나서 살아나는 애들 되게 많아. 이해해? 근데 그걸 다 알려줄 거야. 수능 보기 한 달 전에. 아무튼 얘 그래갖고 공부해라 그래갖고 했는데 수능을 봤죠. 다음날 가채점 때문에 왔어요. 학원에. 다 오라고 그랬거든요. 몇 점 맞은 줄 알아요? 네, 정확하게 딱 100점 맞았습니다. 그리고 고대를 왔어요. 형이 서울대, 누나가 연대, 얘 고대. 스카이의 꿈을 이뤘죠, 아버지는. 처음에 외대 쓴다고 그래갖고 스카, 외가 돼갖고 이게 안 돼갖고 그치? 스카가 아니라 스와 뭐 아무튼. 얘들아, 양적인 공부도 필요하지만 질적인 공부가 받쳐주지 않는 양적인 공부는 안 돼. 그래서 니들 워크북 이제 슬슬 시작했지 그렇지? 워크북을 이렇게 하라. 아까 어떤 친구가 와서 워크북 이렇게 하면 돼요 라고 해서 물어봤는데 제시문 요령은 되게 잘 해놨어. 근데 뭐 문제 분석은 안 할게. 답의 공부도 찾아야겠지? 그랬더니 네 그런다. 어떻게 보면 되게 쉽지. 닦은 거 찾고 제시문 요령만 하면 돼. 이게 핵심입니다. 알겠습니까? 신섭 종합 뭐가 중요하겠니? 하나 둘 셋. 둘 다. 하나 둘 셋. 그렇지 당연히 둘 다지. 신속하고 정확해야지. 근데 둘 다 안 될 때가 많아 아마. 빨리 풀면 채점하면 천천히 풀면 뒤에 2지문 3지문 그냥 날려. 점수는 똑같아 70점. 그지? 난감하지. 선생님 집이 어디냐면 남산 3호선 혹시 이태원 알죠? 이태원은 다 알지? 경리단길 알아요? 경리단길 들어봤죠? 그렇죠? 맛집이 해방촌 이렇게 맛집이 요즘 많잖아. 3호선에 이렇게 있으면 3호선은 위쪽으로 이렇게 뭐가 있냐면 여기 이제 하얏트 호텔이 있고 경리단길이 이렇게 돼요. 여기가 이제 남산 3호선을 가는 길이고 그 근처에 여기 아파트가 하나 있어요. 남산 모모 아파트. 이런 말로 대림 아파트라고 있는데 여기 살아. 10년째 넘게 살고 있는데 근처에 여기랑 여기 중국집이 3군데가 있어요. 여기가 남산이다 보니까 고도 제한이 있어서 저층 아파트에 되게 이렇게 막 안에 막 여기 이제 되게 골목길 막 언덕배기에다가 산동네는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옛날로부터는 산동네. 해방촌 이쪽도 그렇게 이렇게 부자 동네는 아니에요. 굉장한 서민 동네인데 집도 이렇게 다닥다닥 붙어있고 언덕길에도 눈 오면 사람들이요 진짜 아이젠 신고 진짜 스틱 찍고 이렇게 내려가요. 거짓말 안 해. 20일 유난히 중국집이 장사가 잘 돼요. 그래서 왜 그런가 싶었는데 셋 다 먹어봤거든요. 맛은 다 비슷해요.
그럼 한 번은 아저씨 여기 짜장면 집에 보통 배달 시켜 먹다가 내려가서 한번 먹으면서 물어봤어요. 왜 유난히 아저씨 집만 잘 돼요? 오래됐어요? 그랬더니 다 10년 15년 됐대요. 왜 유난히 집 아저씨만 장사가 잘 되죠? 그랬더니 저희 집이 맛있나 보죠. 그랬고 그건 아니라고 제가 맛은 다 비슷하다고 그랬더니 째려보더라고. 그럼 가만히 있다가 아저씨가 마음에 걸렸나 봐. 좀 있다 그러더라고. 배달이 빨라서 그런 거 아닐까요? 딱 그러는데 생각해보니까 아저씨가 배달이 굉장히 빨라요. 어느 정도냐면요. 저희 아파트가 저층 아파트 고도 제한이 있어서 저층 아파트 5층까지거든요. 엘리베이터 없는. 그래서 제가 3층에 사는데 한 번은 그런 적이 있어요. 띠띠띠 네 저기죠. 네 짜장면 두 그릇 몇 동 304호 갖다 주세요. 네 끊었어요. 딱 끊었는데 갑자기 누가 띵동 그러는 거예요. 누구세요? 그랬더니 짜장면 왔습니다. 그러더라고.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나 봐요. 너 씨발 오늘 짜장면 먹을 거지? 전화해라. 내가 바로 준다. 요거는 솔직히 조금 거짓말이고 어느 진짜 거짓말 안 하고 팩트를 얘기할게요. 끊었어요. 끊고 거실에서 집 전화를 하고 끊고 어디로 갔냐면 주방으로 가서 나무 젓가락 하면 안 되니까 쇠 젓가락 꺼내고 숟가락 꺼내고 식탁에 딱 놨는데 띵동 하는 거예요. 딱 1분 20초. 정말 전화 받고 면 붓고 채우고 오토바이 타고 와서 뛰어와도 그 정도는 빠른 딱 그 시간에 우리 입구에 가깝기는 했었지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아저씨한테 물어봤어요. 그러고 보니 아저씨 왜 이렇게 빨라요? 그랬고 여기에 저희 친척집 이모가 살아서 몇 번 몇 동 몇 길 몇 번지요 딱 그랬더니 거기 알죠? 딱 그러더라고요. 아저씨 어떻게 그렇게 빨라요? 라고 물어봤더니 아저씨가 하시는 말씀이 가만히 있다가 아마 이 동네에서 경리단길 이 동네를 제일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아마 저일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평일날에는 이렇게 가지만 주말에는 이렇게 돌아간대. 왜? 차가 막힌대. 여기서 지금 정확해지면 빨라져요. 니들이 글 읽을 때 한 번 읽고 나서 웬만큼 다 이해되면 문제 풀 때 고민되냐 안 되니? 안 되죠. 됐습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 자, 그러면 파블로프의 개처럼 종소리에 반응하지 말라고 제가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니들은 사람이잖아. 스스로 개로 만들지 마. 사람이 개가 되는 경우는 술 처먹었을 밖에. 자 여기 보세요. 쉬었다가 얘를 하고 나서 얘는 금방 끝나요. 끝나고 나서 상담 먼저 할게요. 상담 먼저 하고 수업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잠깐 쉬었다 합시다. 자, 빨리 가봅니다. 가르쳤어요. 자, 화작과 엄매의 유불리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잘 보세요. 장점, 단점. 가봅시다. 화작의 장점은 뭘까요? 가장 큰 장점? 공부량이 적어요. 첫 번째, 공부량이 엄청 적어요. 일주일에 한 20분? 30분? 독서 공부가 화작으로 연결된다고 그랬죠. 이게 가장 큰 장점이에요. 이게 엄청나요. 됐지? 단점은 뭘까요? 네. 단점은 아다시피 표점이 낮아요. 몇 점 정도? 3점에서 5점 정도. 3점 정도. 그치? 표점이 조금 낮아. 두 번째 단점은 뭘까? 시험 볼 때 시간이 조금 더 걸려요. 크게 차이 안 나더라고. 이제는 1에서 2분 정도? 일명 3분까지. 이거 설명했었니? 안 했죠. 그래서 애들이 대부분 엄매의 장점인 소위 말하는 뭐로 넘어갑니까? 그쵸. 장점 초점이 높죠. 이것 때문에 아마 엄매할 겁니다. 대부분 다 엄매를 많이 했을 텐데 장점 하나는 시간이 적고 얘 단점이게 되겠죠. 시간이 적고 단축이 되죠.
제가 지금부터 얘기하는 거 잘 들으세요. 엄매의 단점이 뭐냐면 니들이 알겠지만 평상시에 뭐 공부량이요 주 미니멈 2시간에서 3시간은 해야 돼요. 공부가 웬만큼 끝난 친구들은 2시간? 한두 시간? 아니 2시간 정도? 그러니까 화작 공부량에 적어도 5번 정도는 돼야 돼요. 화작 공부량에 5배가 돼야 돼요. 근데 선생님 한번 끝내놓고 나니까 잘 돼요 그러면 괜찮은데 계속해서 반복해서 봐줘야 되거든요. 문제 풀면서. 그러다 보니까 결정적으로 잘 들으세요. 국어만 선생님은 국어 선생님이니까 니들도 국어만 생각했지만 제가 얘기했지만 참 담임을 오래 했어요. 재수생. 그러니까 고3 수험생 담임을 오래 하니까 그걸 20년 가까이 하다 보니까 국어만 놓고 보자면 당연히 엄매를 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할 수 있겠죠. 근데 대학을 가려면요 국어만 가지고 대학 갑니까? 수학도 해야 되죠, 영어도 해야 되죠, 탐구도 해야 되죠. 잘 들으세요. 지금부터 선생님 여기서 또 다른 과목과의 연계성도 봐야 되는데 자기가 이과인데요 수학이 3등급 이하예요. 4등급이에요. 영어가 4등급 나오고요 특히 문과인데 탐구가 4등급 나오고 3, 4등급 나와요. 이런 애들 있죠. 특히 제일 중요한 거 이과나 문과에서 특히 이과에서 수학 3등급이야. 영어 3, 4등급이야. 얘들은요 이 시간에 엄매 공부하잖아요? 그럼 얘가 안 올라가요. 상대적으로. 그럼 일주일에 3시간을 수학이나 영어에 쏟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얘 해서 점수가 올라갈 수 있겠죠. 문제는요 얘가 엄매가 훨씬 더 어려워요. 어려우니까 표점이 당연히 나오죠. 그러니까 둘 다 11문제잖아요. 얘를 맞췄는데 원점수를 예를 들어서 원점수가 25점인데 둘 다 25점이지만 얘가 23점 맞고 얘가 21점이나 20점이나 19점 맞아버려요. 그러면 표점 어떻게 돼요? 똑같아요. 공부는 공부대로 많이 하고 표점은 똑같아 버리면 뭐가 더 유리해요? 훨씬 더 유리하죠. 이해됩니까? 그리고 뭐 걸려요? 수학 공부할 수 있죠. 영어 공부는. 선생님 국어생이니까 국어만 놓고 얘기하면 되는데 아니죠. 국어를 공부하는 이유는 국어 성적을 올리면 대학 가려고 하는 건데. 그죠? 근시안적으로 보지 마세요. 선생님 저 영어랑 수학 등급이 많이 낮아요. 근데 엄매까지 할 거예요. 아니 엄매에서 성적 올리면 좋지. 선생님 저 이과지만요 문과스러워요. 문과인데요. 국어 아니면 성적 올릴 게 없어요. 수학 공부는 정말 해도 어려워요. 그런 애들은 그냥 엄매 계속 하셔도 돼요. 근데 선생님 저 이과인데요. 수학이 낮아요. 영어가 낮아요. 공부 시간에 안 그래도 니들 솔직히 공부 시간 모자라니 안 모자라니? 국어랑 수학이랑 놓고 보면 수학 공부 시간이 훨씬 더 많아요. 더 많이 해요. 그만큼 성적 올리기 어렵죠. 어려우니까. 그런 애들을 거기다 대놓고 무조건 저 엄매할래요. 표점 높으니까. 그렇죠. 국어는 오를 수 있겠죠. 이거 23점 받으면 얘 만점 맞는 것보다 점수 더 나오니까 2, 3점 더 나오니까 표점에서 2, 3점 표점이면 크죠. 더 나오겠죠. 대신 수학은 안 하겠죠. 이해돼요? 이거 생각해서 선생님이 지금 화작 가르치는 거 화작 꼬시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작년에 엄매 수업할 때도 이 얘기 했었어요. 요거 좀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그러면 여기서 그럼 결론은 선생님 지금 바꿔야 되나요? 6편 끝나고 나서요. 작년에 6편 끝나고 나서 엄매랑 화작인데 엄매가 여기 있고 화작이 여기였어요. 표점이. 그러니까 애들이 화작에서 엄매로 넘어간다고 많이 넘어왔거든요. 9편 끝나고 엄매에서 화작으로 넘어가는 애들도 꽤 많아요. 9편 끝나고 화작에서 엄매 넘어오는 애 있거든요. 지금 제자학원 등록하러 갔어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선생님 제자들 몇 명. 9편 끝나고는 웬만하면 넘어오면 안 되고 6편 근데 9편 때는요 엄매랑 화작이랑 점수에 거의 안 났었어요. 1점인가 2점밖에 차이 안 났었어요. 6편 때 5점 차이 났고. 이해됩니까? 표점 높은 것만 생각해서 평상시에 화작 공부에 몇 배를 더 해야 되고 다른 것만 이 시간을 내가 수학이랑 영어에 옮긴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점수 올릴 수 있는 게 훨씬 더 많지 않은가? 이해됩니까? 알겠더래요? 네. 엉엉 한번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요게 엄매 화작을 선택하는 데 조금 도움이 될 겁니다. 오케이? 네. 예. 그러면 잠깐 끊었다가 끊어주세요.